여자가 포장마차라니 웃기잖아. 남자라도 하나 붙여라. 청룡파 두목 백두철이 지훈의 볼을 툭툭 치며 조롱했습니다. 45살 조폭이 29살 여성을 상대로 하는 치욕적인 모욕이었어요. 아가씨, 서비스라는 게 뭔지 알아? 기분 좀 내게 해봐. 포장마차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건장한 체격에 팔뚝 용문신을 한 남자 앞에서 약한 여성이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는 음식 서비스만 제공합니다. 지훈의 정중한 거절에 백두철이 분노했어요. 뭐, 이 계집애가 감히? 그 순간 지훈의 목덜미에 있는 작은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드러났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포장마차 사장님에게 숨겨진 비밀이 있었던 것일까요? 어디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날 밤 모든 것이 뒤바뀐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녁 8시 서울 외곽 작은 골목의 포장마차 거리에는 붉은 조명이 따스하게 번지고 있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에서는 구수한 국물 냄새가 퍼져나왔죠. 하루 종일 바쁜 일상에 지친 사람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아 소주잔을 기울이며 피로를 달래고 있었습니다. 겨울 찬바람이 불어와도 이곳만은 따뜻한 온기로 가득했어요. 김지우는 앞치마 끈을 다시 한번 매만지며 손님들 사이를 바쁘게 오갔습니다. 29이라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얼굴에는 깊은 책임감이 서려 있었어요. 어깨 너머로 흘러내린 머리 사이로 보이는 목덜미에는 작은 상처 자국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에서 일하고 밤에는 이곳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고단한 일상이었죠. 어머니의 병원비와 대학생인 동생의 학비를 혼자 감당해야 했거든요. 사장님, 여기라면 하나 더 주세요. 단골 손님인 김만복 할아버지가 빈 그릇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매일 밤 이 골목 경비실에서 근무하는 성실한 분이었어요. 구부정한 어깨와 깊게 파인 주름살에는 오랜 세월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는 환한 미소를 지으며 뜨거운 라면을 끓여 올렸습니다. 할아버지, 오늘도 고생 많으셨어요. 날씨가 추운데 감기 조심하세요. 아이고, 뭘. 젊은 사장님이 더 고생이지. 밤낮으로 일하면서 말이야. 김만복은 지훈의 부지런한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그의 거친 손에는 오랜 노동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은 평소와 달리 골목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포장마차 앞을 서성이는 낯선 그림자들이 보였거든요. 최복자 아줌마가 청소 도구를 정리하며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68살의 연륜에서 나오는 직감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날 것 같다고 속삭이고 있었어요. 그녀의 작은 체구에는 평생 고생스러운 삶을 견뎌온 강인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지훈아, 오늘 일찍 문 닫는 게 어떻겠니? 아무래도 분위기가 이상해.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소중한 수입원이었거든요. 어머니의 항암 치료비만 해도 한 달에 몇백만 원이 들어갔고 동생의 의대 등록금도 만만치 않았어요. 구석진 자리에는 택배 기사복을 입은 남자가 혼자 막걸리를 마시며 앉아 있었습니다. 최만수였어요. 42살의 나이답게 조금은 지친 듯한 모습이었지만 그의 눈에는 예상외로 날카로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술 한잔 하러 온 평범한 택배 기사 같았죠. 골목 저편에서는 김춘호 상인의 회장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75살의 고령에도 불구하고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이 골목을 지켜온 지 벌써 30년이 넘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 세월 동안 쌓인 지혜와 온정이 깃들어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포장마차 문을 벌컥 열고 4명의 남자들이 들어왔어요. 앞장선 남자는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에 팔뚝에는 용문신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백두철, 이 일대 청룡파를 이끄는 두목이었죠. 45살의 나이에 걸맞지 않게 허세와 폭력으로 점철된 삶을 살아온 전형적인 건달이었습니다. 야, 소주 한 병 더 가져와. 백두철의 굵은 목소리가 작은 포장마차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함께 온 부하 3명도 거드름을 피우며 자리에 앉았어요. 모두 30대에서 4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얼굴에는 험악함이 가득했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했어요. 이미 상당히 취한 상태였죠. 포장마차 안의 분위기가 급격히 변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불편한 표정을 지으며 움직임을 멈췄어요. 김만복 할아버지도 젓가락을 내려놓고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우는 침착하게 소주병을 가져다 놓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백두철이 갑자기 손을 뻗어 그녀의 볼을 툭툭 쳤어요. 그의 거친 손에서는 담배 냄새와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아가씨, 서비스라는 게 뭔지 알아? 기분 좀 내게 해봐. 순간 포장마차 안이 얼어붙었습니다. 다른 손님들이 더욱 불편한 눈빛을 주며 술잔을 내려놓았어요.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뜨기 시작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의 젓가락 움직임도 완전히 멈췄죠. 지훈의 눈에는 순간 차가운 빛이 스쳤지만 곧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육군 특전사 707부대에서 중사로 복무했던 과거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저 생계를 위해 포장마차를 운영하는 평범한 여성일 뿐이었거든요. 그 시절의 기억들은 깊숙이 묻어두고 살아왔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저희는 음식 서비스만 제공해요. 지훈의 정중하지만 단호한 대답에 백두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술에 취해 붉어진 얼굴이 더욱 험악해졌어요. 뭐, 이 계집애가 감히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런 식으로 나와? 부하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폭력적인 기색이 스며들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점점 더 험악해지고 있었습니다. 나머지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죠. 그런데 최만수는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그저 무심한 표정으로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것 같았지만 그의 눈은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었어요. 손가락이 미묘하게 휴대폰 쪽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김춘호 상인회 회장이 지나가다 포장마차 안에 긴장감을 느끼고 걸음을 멈췄습니다. 75살의 연륜으로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본 그였지만 오늘은 뭔가 다른 느낌이 들었어요. 포장마차 안에 젊은 여성이 낯익은 것 같았습니다. 백두철이 테이블을 탁 치며 일어섰습니다. 그의 건장한 체구가 작은 포장마차 안에서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야, 이 골목 상권이 누구 거인 줄 아냐? 앞으로 자리세 내고 장사해야 할 거야. 안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몰라. 지훈의 마음속에 작은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억눌러온 무언가가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다만 그 침착함 뒤에는 오랜 훈련으로 단련된 무언가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죠. 최복자 아줌마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평생을 살아오면서 터득한 직감이 큰 일이 벌어질 것 같다고 경고하고 있었어요. 백두철은 술기운에 더욱 취해 지훈을 향해 계속 말을 걸며 고개를 까딱거렸습니다. 그의 얼굴은 술로 인해 더욱 붉어져 있었고 눈에는 탐욕스러운 빛이 번득이고 있었어요. 포장마차 안의 공기는 점점 더 무거워지고 있었습니다. 이 골목은 우리가 관리하는 구역이야. 매달 자리세 내면 안전하게 장사할 수 있지. 그런데 지금까지 한 푼도 안 냈잖아.
백두철의 목소리에는 위협적인 톤이 깔려 있었습니다. 그의 부하들도 하나둘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지훈을 에워쌌어요. 작은 포장마차 안에서 4명의 남자들이 만들어내는 압박감은 상당했습니다. 지훈은 차갑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여긴 제 가게입니다. 그런 돈 낼 생각 없어요. 순간 백두철의 눈빛이 번쩍였습니다. 그는 손등으로 테이블을 3개 내리쳤어요. 탁자 위의 술잔들이 덜컹거리며 흔들렸습니다. 뭐야, 감히 여자 주제에. 그는 고의로 소주잔을 엎으며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투명한 소주가 테이블 위로 쏟아져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날카로운 소리와 함께 유리 파편들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지우는 본능적으로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옆에 있던 부하들은 손님들을 거칠게 밀치며 키득거렸습니다. 사장님, 분위기 좀 풀어주세요. 우리 형님 기분 나쁘게 하면 안 되는데. 김만복 할아버지는 일어서려 했지만 부하 중 한 명이 그의 어깨를 억지로 눌러 앉혔습니다. 72살의 노인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힘이었어요. 할아버지의 얼굴에는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스며들었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지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지만 백두철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지금 신경 쓸 건 그 영감이 아니라 너 자신이야. 손님들은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며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이곳의 따뜻한 분위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조차 두려움에 휩싸여 서둘러 자리를 떴어요. 포장마차 안은 서늘한 공포가 감돌았습니다. 최복자 아줌마는 청소도구를 손에 꽉 쥐고 서 있었습니다. 68살의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훈을 걱정하는 마음만큼은 간절했어요. 이 아저씨들 제발 그만두세요. 젊은 사장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래요? 하지만 백두철의 부하 중 한 명이 최복자를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할멈은 빠져. 상관없는 일에 끼어들지 마. 최복자 아줌마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평생 고생스럽게 살아온 그녀였지만 이런 폭력적인 상황은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지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니의 치료비와 동생의 등록금이 떠올라 눈앞이 아찔했어요. 한 달에 필요한 돈만 해도 몇백만 원이었고 이 포장마차는 그녀의 마지막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낮에 편의점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했거든요. 그런데 백두철이 더욱 노골적으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100만 원만 내면 돼. 별거 아니잖아. 이런 좋은 자리에서 장사하려면 당연히 내야 할 돈이야. 100만 원이라는 액수는 지훈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하루 매출이 좋아야 10만 원 정도였는데 그 중에서 재료비와 임대료를 빼고 나면 남는 게 얼마 되지 않았어요.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최만수는 여전히 막걸리 잔을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상황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택배기사라는 직업상 이런 일에 개입하기는 어려웠지만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백두철이 지훈에게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술 냄새와 담배 냄새가 역겹게 풍겼어요. 그런데 말이야, 돈만 내면 되는 게 아니야. 우리 관계도 좀 돈독하게 해야지. 그의 말에는 더러운 의도가 숨어 있었습니다. 지훈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어요. 이 순간만은 무너질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김춘호 상인회 회장이 포장마차 앞을 서성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이런 상황을 수없이 겪어봤지만 오늘은 뭔가 특별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젊은 여성이 자꾸 낯익게 느껴졌거든요.
백두철의 부하들이 지훈을 에워싸기 시작했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 만들어내는 압박감은 작은 포장마차 안에서 더욱 크게 느껴졌어요. 사장님, 우리 형님 말 잘 들어.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어. 지훈은 뒤로 물러서며 주방 쪽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칼과 같은 도구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오래전 특전사 시절의 기억들이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백두철이 테이블을 또 한 번 내리쳤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세게 쳤어요. 야, 대답해. 내가 말하는데 왜 가만히 서 있어? 김만복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사람들아, 제발 그만해. 젊은 사장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러냐? 하지만 부하 중 한 명이 할아버지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할아버지는 조용히 계세요. 끼어들지 마시고. 최만수가 드디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막걸리 잔을 테이블에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평범한 택배 기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뭔가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분노와 두려움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와 동생을 생각하면 이곳을 포기할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이런 치욕을 참을 수도 없었어요.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주방용 칼이 있는 쪽으로 향했습니다. 백두철이 지훈의 팔을 거칠게 잡았습니다. 지금까지 예의 차려서 말한 거야. 더 이상 버티지 마. 그 순간 지훈의 눈에 차가운 빛이 번쩍였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무언가가 깨어나기 시작했어요. 백두철은 지훈의 팔을 더욱 거칠게 툭 치며 조롱을 이어갔습니다. 그의 소나기에는 거친 힘이 담겨 있었고 지훈의 가느다란 팔목에 빨간 자국이 남았어요. 여자가 포장마차라니 웃기잖아. 남자라도 하나 붙여라. 그래야 제대로 장사가 되지. 백두철의 말에 부하들이 킬킬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포장마차 안을 더욱 차갑게 만들었어요. 술에 취한 그들의 얼굴에는 악의가 가득했습니다. 순간 지훈의 뺨이 달아오르고 심장이 거칠게 뛰었습니다. 분노와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강렬한 건 머릿속에 스쳐 지나간 과거의 기억들이었습니다. 육군 특전사 707부대에서 보냈던 치열한 순간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어요. 파병지에서 인지를 구조하던 그 긴박했던 순간, 동료들과 함께 위험한 작전을 수행하던 날들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그때 지휘관이 항상 강조하던 말이 귓가에 울렸죠. 약자를 먼저 지켜라. 그것이 군인의 본분이다. 지훈은 이를 악물고 눈을 감았다 뜨며 호흡을 고르게 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웠던 정신력 집중법이었어요. 심장 박동을 조절하고 차가운 이성을 되찾는 훈련이었습니다. 이제 더는 물러서면 안 돼. 내 삶도 이 골목도 다 빼앗길 거야. 김만복 할아버지는 떨리는 손으로 지팡이를 집어들었습니다. 나이 많은 노구로는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았지만 그래도 지훈을 도와야겠다는 마음이 간절했어요. 이 사람들아, 제발 그만해라. 젊은 사장님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하지만 백두철의 부하 중 한 명이 할아버지를 향해 험악하게 다가섰습니다. 할아버지, 끼어들지 마세요. 다칠 수 있어요. 최복자 아줌마는 구석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평생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녀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하지만 지훈에 대한 걱정만큼은 간절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최만수가 드디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막걸리 잔을 테이블에 조용히 내려놓고 천천히 일어섰어요. 평범한 택배 기사처럼 보였지만 그의 움직임에는 뭔가 다른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지우는 다시 볼을 치려는 백두철의 손을 단호하게 뿌리쳤습니다. 그녀의 동작은 빠르고 정확했어요. 특전사 시절의 근접 격투 훈련이 몸에 배어 있었습니다. 손님, 그만하십시오. 지금이라도 돌아가시면 아무 일 없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가 담겨 있었어요. 그러나 이 말은 기름을 부은 듯 백두철의 분노를 폭발시켰습니다. 뭐, 이 계집애가 끝까지? 백두철이 테이블을 발로 차버렸습니다. 탁자가 넘어지면서 위에 있던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시끄러운 소리와 함께 포장마차 안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부하들도 하나둘 일어서며 지훈을 에워쌌습니다. 4명의 남자들이 만들어내는 압박감은 작은 포장마차 안에서 더욱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형님, 2년 좀 버릇을 고쳐줘야겠네요. 부하 중 한 명이 지훈에게 손을 뻗으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의 눈에 차가운 살기가 번쩍였어요. 오랫동안 억눌러왔던 무언가가 폭발하려고 했습니다. 김춘호 상인회 회장이 포장마차 앞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안에서 들려오는 소란스러운 소리가 점점 더 심해지고 있었어요. 그는 휴대폰을 꺼내 이리리에 신고하려 했지만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 보였습니다. 저 젊은 사장님이 누군가 싶더니 김춘호의 기억 속에서 무언가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 이 골목에서 일어났던 화재 사건이었어요. 그때 자신의 손주를 구해준 여성이 바로 지훈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백두철이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끝까지 버틸 거야? 그럼 제대로 가르쳐줘야겠네. 그의 손에는 폭력적인 힘이 담겨 있었습니다. 지훈은 그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백두철은 더욱 세게 붙잡았어요. 최만수가 드디어 움직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내려 하고 있었어요. 택배 기사라는 신분으로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웠던 격투 기술들이 하나씩 떠오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 카드를 꺼내기 망설여졌습니다. 백두철의 부하가 김만복 할아버지를 밀쳤습니다. 72살의 노인은 비틀거리며 넘어질 뻔했어요. 할아버지, 지훈이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터졌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최복자 아줌마가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하지만 골목은 이미 한적해진 상태였습니다. 다른 포장마차들도 하나둘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이런 일에 연루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백두철이 지훈의 얼굴을 향해 손을 휘둘렀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어요. 특전사 시절의 반사신경이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2년이? 백두철이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보통 여자라면 그냥 맞았을 텐데 지훈의 움직임은 달랐어요. 지훈은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요리용 칼들이 놓여 있었어요. 하지만 아직은 그것보다 다른 방법을 찾고 싶었습니다. 최만수가 주머니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예상외로 경찰 수첩이었어요. 택배기사 복장을 한 그였지만 실제로는 광역수사대 소속 잠입수사관이었습니다. 야, 경찰이다. 모두 그대로 있어. 최만수의 외침에 포장마차 안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백두철과 부하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하지만 백두철은 곧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경찰? 혼자 온 경찰이 뭘 할 수 있다고?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백두철이 벌떡 일어서며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분노와 함께 여성을 우습게 보는 비웃음이 가득했어요. 45살 남자가 29살 여성을 상대로 힘으로 제압하려는 추악한 의도가 역력했습니다. 이 계집애가 끝까지 나를 무시하겠다는 거지? 백두철이 지훈의 어깨를 거칠게 잡으려 손을 뻗었습니다. 그 순간 지훈은 몸을 살짝 틀며 그의 손목을 단단히 잡아 올렸어요. 육군 특전사 707부대에서 배웠던 근접 격투 기술이 자연스럽게 발동한 것이었습니다. 아야! 예상치 못한 반격에 백두철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지훈의 손목 잡기는 정확한 지점을 노린 것이었어요. 관절을 비틀어 올리는 기술로 상대방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면서도 큰 부상을 입히지는 않는 제압법이었습니다. 백두철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어요. 술에 취해 붉어졌던 얼굴이 고통으로 인해 더욱 일그러졌습니다. 뭐야 이게? 부하들이 놀라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들은 여성 하나 정도는 쉽게 제압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하지만 지훈의 움직임은 전혀 예상과 달랐습니다. 형님이 여자한테? 부하 중 한 명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중얼거렸어요. 그들의 허세와 자만심이 순간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지켜보던 김만복 할아버지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72살의 연륜에서 우러나는 지혜로운 목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증거는 남겨야 한다. 김만복은 오랫동안 이 골목을 지켜온 경비원이었습니다. 그는 골목 곳곳에 설치된 CCTV들의 위치와 작동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특히 이 포장마차 근처의 CCTV가 가끔 고장나서 꺼지곤 한다는 사실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지훈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포장마차 앞 전봇대의 CCTV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거든요. 만약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진다면 증거가 남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있었어요. 마침 옆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택배기사 최만수가 지훈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내 휴대용 녹화기 지금 켜놨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최만수는 겉보기에는 평범한 택배기사였지만 실제로는 광역수사대 소속 잠입수사관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증거 수집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작은 녹화 장비를 미리 작동시켜 놓았던 것입니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몸을 낮췄습니다. 백두철의 손목을 놓아주면서도 경계를 늦추지 않았어요. 특전사 시절 배웠던 전투 자세를 자연스럽게 취했습니다. 백두철은 손목을 비비며 지훈을 노려봤습니다. 예상치 못한 반격에 당황했지만 곧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인연이 무술 좀 배웠나? 하지만 남자 넷을 상대할 수 있을까? 부하들이 하나둘 지훈을 애워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여성을 우습게 보는 표정이 남아 있었어요. 하지만 조금 전의 당황스러움은 아직 완전히 가시지 않았습니다. 최복자 아줌마가 구석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훈아, 도망가. 얼른 도망가. 하지만 지훈은 도망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곳은 그녀의 마지막 희망이었고 어머니와 동생을 위해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곳이었거든요. 김춘호 상인회 회장이 포장마차 앞에서 긴장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손주를 구해준 그 젊은 여성이 바로 지훈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어요. 그때 그 아가씨가 맞구나. 김춘호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상황이 선명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포장마차 골목에 불이 났을 때 연기 속에서 5살짜리 손주를 구해준 용감한 여성이었어요. 백두철의 부하 중 한 명이 지훈에게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한 발 뒤로 물러서며 그 공격을 피했어요. 동시에 상대방의 팔을 잡아 옆으로 틀어버렸습니다. 으악! 부하가 비명을 지르며 비틀거렸습니다. 지훈의 움직임은 정확하고 효율적이었어요. 불필요한 힘을 쓰지 않으면서도 상대방을 제압하는 기술이었습니다. 최만수가 주머니에서 경찰 수첩을 꺼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어요. 상황을 더 지켜본 후에 개입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백두철이 화가 나서 소리쳤습니다. 야, 너희들 뭐하냐? 여자 하나 못 잡아? 하지만 부하들도 당황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움직임이 예상보다 훨씬 빠르고 정확했거든요.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그녀를 따라잡기 어려웠습니다. 지훈은 주방 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그곳에는 요리용 도구들이 있었지만 아직은 사용할 생각이 없었어요. 맨손으로도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젊은 사장님 조심해요. 저 사람들 술에 취해서 뭘 할지 몰라요. 지우는 할아버지를 향해 짧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다시 백두철 일행을 향해 시선을 돌렸어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지금 나가시면 아무 일 없었던 걸로 하겠습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백두철이 분노로 얼굴을 일그러뜨렸습니다. 끝까지 나를 무시하겠다는 거냐? 싸움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운명이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분위기가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흐르자 백두철은 테이블을 발로 차며 포장마차를 난장판으로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된 테이블이 넘어지면서 위에 놓인 반찬 그릇들이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이 났어요. 김치와 콩나물이 바닥에 흩어지고 간장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야, 인연이 우리를 무시해. 백두철은 테이블 위에 있던 소주병을 들어 올리며 위협했습니다. 그의 손에 쥐어진 병목은 언제든 무기가 될 수 있었어요. 술에 취한 그의 눈에는 이성을 잃은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부하들은 동시에 지훈을 둘러싸며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3명의 남자들이 만들어내는 압박감은 작은 포장마차 안에서 더욱 위압적으로 느껴졌어요. 그들의 거친 숨소리와 술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를 돕던 아르바이트 학생이 겁에 질린 눈빛으로 상황을 바라봤습니다. 20살 남짓한 어린 학생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접시를 놓고 구석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지우는 깊게 숨을 고르며 남아있던 손님들을 안전하게 내보내려고 몸으로 출입구를 막았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와 최복자 아줌마가 아직 포장마차 안에 있었거든요. 그들의 안전이 가장 우선이었습니다. 여긴 제 가게입니다. 함부로 못하실 겁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여전히 침착했지만 그 안에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하지만 술에 취한 조폭들의 귀에는 그 말이 도발처럼 들렸습니다. 백두철은 얼굴을 더욱 붉히며 고래고래 소리쳤습니다. 오늘 이 포장마차 박살내고 가겠다. 그 순간 포장마차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백두철의 위협은 단순한 허세가 아니었어요. 그는 정말로 이곳을 망가뜨릴 작정이었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일이 또 생기는구나. 할아버지는 오래전 이 골목에서 일어났던 비슷한 사건들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조폭들이 상인들을 괴롭히고 가게를 부수던 그 어두운 시절 말이에요. 최복자 아줌마는 구석에서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이런 폭력적인 상황을 목격하는 것은
너무나 충격적이었어요. 평생 성실하게 살아온 그녀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최만수가 조용히 휴대폰을 만지작거렸습니다. 광역수사대 소속 잠입수사관으로서 언제든 백업을 요청할 수 있었지만 아직은 단독으로 상황을 해결해 보고 싶었어요. 백두철의 부하 중 한 명이 주방 쪽으로 다가가 냄비를 발로 찼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바닥에 쏟아져 나왔어요.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며 달콤했던 포장마차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습니다. 형님, 2년 좀 혼내줘야겠어요. 또 다른 부하가 지훈을 향해 다가왔습니다. 그의 손에는 깨진 그릇 조각이 들려 있었어요. 위험한 무기가 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의 마음속에서는 과거의 기억들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특전사 시절 인질 구조 작전에서 배웠던 교훈들이 하나씩 떠올랐어요. 위험한 상황에서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민간인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원칙이었습니다. 김춘호 상인회 회장이 포장마차 밖에서 안타까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몇 년 전 화재 현장에서 자신의 손주를 구해준 그 용감한 여성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사실이 가슴 아팠어요. 백두철이 소주병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그는 정말로 지훈을 향해 병을 던질 작정인 것 같았어요. 술에 취한 그의 눈에는 광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지훈은 본능적으로 몸을 낮추며 방어 자세를 취했습니다. 특전사 시절 배웠던 근접 전투 기술이 몸에 배어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민간인들의 안전이 가장 걱정되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은 완전히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깨진 그릇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고 음식과 국물이 사방에 흘러 있었어요. 한때 따뜻했던 이곳이 순식간에 전쟁터가 되어버렸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떨리는 목소리로 지훈을 불렀습니다. 사장님, 경찰 불러요. 하지만 지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었고 그 전에 더 큰 피해가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백두철의 위협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위험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누군가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 되었어요. 부하 셋이 동시에 지훈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은 술에 취한 상태였지만 여전히 위협적이었어요. 세 명이 한꺼번에 덤비는 상황에서 지훈은 순간적으로 특전사 시절의 훈련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첫 번째로 달려든 남자가 거친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지훈은 몸을 살짝 옆으로 틀며 그의 주먹을 피했어요. 동시에 상대방의 팔을 잡아 비틀어 올렸습니다. 특전사에서 배운 관절 기술이었죠. 아! 부하의 비명이 포장마차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훈의 정확한 기술에 그의 무릎이 바닥에 꿀려졌어요. 예상치 못한 고통에 그는 몸부림쳤지만 지훈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두 번째 남자가 옆에 있던 플라스틱 의자를 들어 올려 지훈을 향해 휘둘렀습니다. 의자가 공기를 가르며 날아왔어요. 지훈은 재빠르게 몸을 낮추며 정확한 발차기를 날렸습니다. 발차기가 남자의 가슴을 정확히 맞췄습니다. 그는 뒤로 밀려나며 테이블 위로 날아가 떨어졌어요. 테이블 위의 그릇들이 또다시 바닥에 떨어져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남자는 신음하며 일어나려 했지만 쉽게 일어설 수 없었어요. 세 번째 부하가 지훈의 뒤에서 기습적으로 덮쳤습니다. 그는 지훈의 목을 뒤에서 조르려 했어요. 하지만 지훈은 이미 그의 움직임을 감지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은 뒤돌지도 않고 팔꿈치를 뒤로 내질렀습니다. 팔꿈치가 남자의 명치를 정확히 강타했어요. 특전사 시절 수없이 연습했던 근접 전투 기술이었습니다. 세 번째 부하도 고통스럽게 신음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명치를 맞은 충격으로 숨쉬기조차 어려워했어요. 백두철은 이 모든 상황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부하 3명이 젊은 여성 하나에게 순식간에 제압당하는 모습을 믿을 수 없었어요. 술에 취해 붉었던 그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뭐야? 백두철은 부하들이 바닥에 쓰러져 신음하는 모습을 보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여태까지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그에게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여성 하나가 자신의 조직원들을 이렇게 쉽게 제압할 수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놀란 눈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평소 친절하고 부지런한 포장마차 사장님이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어요. 젊은 사장님이 이런 실력이? 최복자 아줌마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면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그때 구석진 자리에 앉아있던 택배기사 최만수가 벌떡 일어서며 소리쳤습니다. 경찰입니다. 다 녹화 끝났습니다. 최만수는 주머니에서 경찰 수첩을 꺼내 보였습니다. 사실 그는 평범한 택배기사가 아니라 광역수사대 소속 잠입수사관이었어요. 며칠 전부터 이 일대의 조폭 활동을 수사하기 위해 택배기사로 위장하고 있었습니다. 백두철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습니다. 경찰이라는 말에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자신들의 모든 행동이 녹화되었다는 사실이 충격적이었습니다. 경찰이라고? 최만수는 작은 녹화 장비를 들어보였습니다. 협박, 폭행, 기물 파손 모두 증거로 확보했습니다. 조용히 따라오시죠. 부하들은 여전히 바닥에서 신음하고 있었습니다. 지훈의 정확한 기술에 당한 그들은 쉽게 일어날 수 없었어요. 평소 허세로 똘똘 뭉친 그들의 자존심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자세를 정리했습니다. 오랫동안 봉인해뒀던 특전사 시절의 기술을 사용한 것이 어색했지만 몸은 기억하고 있었어요. 김춘호 상인회 회장이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바깥에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어요. 무슨 일이야 이게? 김춘호는 엉망이 된 포장마차 안을 보며 놀랐습니다. 하지만 곧 지훈의 모습을 보고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백두철은 여전히 상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이 골목의 보스라고 생각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뒤바뀌어 버렸어요. 이럴 리가 없어. 여자가 어떻게? 최만수가 백두철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백두철 씨, 청룡파 조직원들의 불법 행위는 이미 여러 차례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오늘 일로 더 이상 이 골목을 괴롭히기 어려울 겁니다. 지훈은 아직도 긴장을 풀지 않고 있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기 때문이었어요. 하지만 최만수가 경찰이라는 사실이 다행스러웠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이 주방에서 조심스럽게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지훈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 백두철의 부하들이 하나둘 일어나려 했지만 여전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그들의 허세와 자만심은 완전히 무너져 있었어요. 최만수가 무전기를 꺼내며 말했습니다. 백업 요청합니다. 용의자 4명 확보했습니다. 상황은 지훈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어요. 백두철의 눈에는 여전히 분노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신분을 밝힌 최만수의 말에 포장마차 안은 술렁거렸습니다. 평범한 택배 기사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실제로는 광역수사대 잠입수사관이었다는 사실에 모든 사람들이 놀랐어요. 특히 백두철과 부하들의 얼굴에는 당황과 절망이 동시에 스며들었습니다. 백두철은 더는 허세를 부릴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골목에서 힘으로 모든 것을 해결해왔던 그였지만 상황이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어요. 경찰의 증거 수집과 지훈의 예상치 못한 실력 앞에서 그는 완전히 무력해져 있었습니다. 최만수가 무전기를 통해 상황을 보고하고 있을 때 포장마차 입구로 김춘호 상인의 회장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75살의 연륜이 묻어나는 그의 얼굴에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김춘호는 엉망이 된 포장마차 안을 둘러보더니 지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확신이 서려 있었어요. 오래전부터 가슴속에 간직해왔던 기억이 선명하게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아니, 당신. 몇 년 전 화재 현장에서 내 손주를 구해준 군인이었구나. 김춘호의 목소리에는 놀라움과 감격이 동시에 담겨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지훈에게 쏠렸어요. 김만복 할아버지와 최복자 아줌마도 놀란 표정으로 지훈을 바라봤습니다. 지훈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겸손함이 가득했어요. 과거의 일을 다시 떠올리는 것이 어색한 듯 했습니다. 그때는 그냥 제 임무였을 뿐입니다. 하지만 김춘호 회장은 눈시울을 붉히며 지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75살 노인의 거친 손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어요. 임무라고 하지만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손주는 그날 큰일 날 뻔했어요. 오늘도 우리 골목을 구했구나. 김춘호의 기억 속에서 그날의 상황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3년 전 이른 새벽 포장마차 골목에 화재가 발생했을 때였어요.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5살짜리 손주가 미로 같은 골목에서 길을 잃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복을 입은 젊은 여성이 나타나 아이를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켜 주었어요. 그 여성이 바로 지훈이었습니다. 당시 휴가 중이던 지훈은 우연히 그 현장을 목격하고 도움을 준 것이었죠. 최복자 아줌마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 그래서 사장님이 그렇게 용감했구나. 군인 출신이었네요. 김만복 할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이며 감탄했습니다. 그때부터 이미 우리 골목의 수호자였던 거네요. 포장마차 밖에서는 다른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달려온 것이었어요. 김춘호 회장의 말을 들은 그들의 얼굴에도 놀라움이 스며들었습니다. 그 화재 때 아이를 구해준 분이 지훈이 사장님이었다고? 아, 그러고 보니 그때 그분 맞네요.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점점 커졌습니다. 평소 조용하고 부지런하기만 했던 포장마차 사장님이 이런 대단한 과거를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에 모두들 감동했어요. 백두철과 부하들은 구석에서 초라한 모습으로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힘으로 이 골목을 위협해왔던 그들이지만 진짜 용기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지훈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최만수가 백두철에게 다가가며 말했습니다. 백두철 씨, 이제 조용히 따라오시죠. 더 이상 이 골목에 피해를 주지 마세요. 백두철은 더 이상 저항할 힘도 의지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이며 체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때 포장마차 골목 전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김춘호 회장이 먼저 손뼉을 치기 시작했고 다른 상인들과 주민들이 하나둘 동참했어요. 박수 소리가 골목 전체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박수는 지훈을 향한 진심 어린 감사와 존경의 표현이었습니다. 평소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온 지훈에게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고마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지훈의 심장이 뜨겁게 울렸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견뎌왔던 무거운 짐들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어요. 눈가가 촉촉하게 젖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지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 골목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 그녀의 가슴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아르바이트 학생이 주방에서 나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멋있어요. 존경합니다. 최만수가 백두철 일행을 데리고 나가기 전에 지훈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일은 정당방위였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오히려 이분들이 더 큰 처벌을 받게 될 겁니다. 김춘호 회장이 지훈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지훈 사장님, 이 골목은 이제 당신이 지켜주고 있구나. 우리 모두 든든합니다. 포장마차 안은 여전히 엉망이었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두려움과 긴장 대신 따뜻함과 연대감이 가득했어요. 김만복 할아버지가 깨진 그릇들을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금방 정리될 거예요. 최복자 아줌마도 청소 도구를 가져와 도움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포장마차 안으로 들어와 정리를 도왔어요. 지훈은 이 모든 상황이 꿈같이 느껴졌습니다. 혼자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주고 있었거든요. 밤하늘의 별들이 포장마차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이 골목에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밤이 될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청룡파 조직원 전원은 경찰에 연행되었습니다. 최만수 수사관이 확보한 녹화 영상과 여러 증인들의 증언으로 그들의 죄상이 명확하게 드러났어요. 협박, 폭행, 기물 파손 등 여러 혐의로 백두철과 부하들은 더 이상 이 골목을 괴롭힐 수 없게 되었습니다. 포장마차 골목 상인회는 지훈에게 감사패를 수여했습니다. 김춘호 회장이 직접 나무로 만든 작은 패를 들고 지훈의 포장마차를 찾아왔어요. 패에는 우리 골목의 수호자라는 글귀가 정성스럽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이 골목은 이제 안전합니다. 모두 사장님 덕분이에요. 김춘호 회장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75살의 연륜으로도 어젯밤 같은 일은 처음 겪어본 것이었거든요. 지훈은 감사패를 받으며 겸손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거 아니었어요. 그냥 제 자리를 지킨 것뿐입니다. 하지만 상인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훈의 용기로 인해 이 골목 전체가 조폭들의 위협에서 벗어날 수 있었거든요. 오후부터 주민들이 줄지어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지훈의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함께 했어요. 어젯밤 일을 전해 들은 동네 사람들이 지훈을 응원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해요. 덕분에 우리 골목이 살아났어요. 한 주민이 라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했어요. 김만복 할아버지는 어젯밤 일의 결정적 증거를 제공했습니다. 포장마차 근처 CCTV가 고장났지만 골목 안쪽 전봇대에 있는 백업 CCTV가 모든 상황을 녹화하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72살의 연륜으로 골목 구석구석을 파악하고 있던 그의 지혜가 빛을 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사장님, 제가 그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어요. 이제 걱정 없으실 거예요. 최복자 아줌마를 비롯한 다른 이웃들도 증인으로 나섰습니다. 그녀는 평생 이런 일에 관여해 본 적이 없었지만 지훈을 위해서라면 기꺼이 도움을 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다 봤잖아요. 지훈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며칠 후 지훈은 다시 평범한 국자를 잡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포장마차 안은 완전히 복구되어 예전보다 더 깔끔해 보였어요. 이웃들이 도와준 덕분에 생각보다 빨리 정상화될 수 있었습니다. 내가 지킨 건 가게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이었구나. 지훈은 혼자 중얼거리며 국물 맛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를 위해 시작했던 포장마차였지만 이제는 그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어요. 포장마차 불빛은 다시 따뜻하게 거리를 비추었습니다. 붉은 조명이 골목을 포근하게 감싸며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냄비에서는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어요. 마치 어젯밤의 일이 꿈이었던 것처럼 평화로운 일상이 돌아왔습니다. 최만수 수사관이 가끔 택배 기사 복장으로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진짜로 단골 손님이 된 것이었어요. 사장님, 라면 하나 주세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어요. 지우는 환하게 웃으며 라면을 끓여 올렸습니다. 그 골목은 이제 안심 포장마차 거리로 불리며 더욱 활기를 띠었습니다. 조폭들의 위협이 사라지자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밤늦게까지 안전하게 술 한잔 할 수 있는 곳으로 소문이 났습니다. 다른 포장마차 사장님들도 지훈에게 고마워했습니다. 지훈 사장님 덕분에 우리 모두 편하게 장사할 수 있게 됐어요. 지훈의 용기가 골목 전체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지훈은 평소처럼 포장마차 문을 열며 손님들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전보다 더욱 환하고 자신감 넘쳤어요. 이제 이 골목에서 누구보다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김춘호 회장이 손주와 함께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그 5살짜리 아이는 지훈을 보며 환하게 웃었어요. 할아버지, 이분이 나를 구해준 언니야? 그래, 이분이 우리 골목을 지켜주시는 분이야. 지훈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 한편이 따뜻해졌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포장마차 골목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다시 시작된 이곳에서 지훈은 오늘도 사람들에게 따뜻한 한 그릇을 내어주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병원비와 동생의 학비는 여전히 부담이었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든든했습니다. 이 골목 사람들이 모두 지훈의 편이 되어 주었거든요. 지훈은 국자를 들고 다시 한번 미소를 지었습니다. 내일도 이곳에서 사람들을 맞이할 생각에 마음이 설레었어요. 오늘도 감사한 하루였어. 일주일이 지난 후 지훈의 포장마차는 완전히 다른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고 골목 전체의 분위기도 밝아져 있었어요. 청룡파의 위협이 사라지자 다른 상인들도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김만복 할아버지는 매일 밤 지훈의 포장마차에서 저녁을 드셨습니다. 72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의 얼굴에는 생기가 넘쳤어요. 사장님, 덕분에 이 골목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옛날 좋던 시절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 지훈은 따뜻한 라면을 끓여 올리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아버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할아버지께서 그때 CCTV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셨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최복자 아줌마도 매일 포장마차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고 있었습니다. 지훈을 향한 고마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지훈아,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밖에 없지만 늘 고마워하고 있어. 연륜이 묻어나는 그녀의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만수는 이제 공식적으로 이 골목의 담당 수사관이 되었습니다. 청룡파 사건을 성공적으로 해결한 공로로 승진까지 하게 되었어요. 지훈 사장님, 앞으로도 이 골목은 제가 책임지고 지키겠습니다. 그는 가끔 순찰을 돌면서 지훈의 포장마차에 들러 안부를 물었습니다. 김춘호 상인회 회장은 지훈을 상인회 명예이사로 추대했습니다. 29살의 나이에 이런 직책을 맡게 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어요. 지훈 사장님이야말로 우리 골목을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다. 75살의 연륜으로 내린 그의 판단에 다른 상인들도 모두 동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녁 지훈에게 예상치 못한 방문객이 찾아왔습니다. 군복을 입은 중령이 포장마차 앞에 서 있었어요. 김지훈 전 중사님이시죠? 지훈은 깜짝 놀라며 자세를 바로 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계급 호명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령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707부대 작전과장 이승호 중령입니다. 지훈 중사님의 근황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포장마차 안의 손님들이 놀란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평소 친근했던 지훈 사장님이 군인과 대화하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이승호 중령은 조용한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최근 이 일대에서 벌어진 사건 소식을 들었습니다. 역시 우리 707부대 출신답더군요. 지훈은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냥 제 자리를 지킨 것뿐입니다. 하지만 중령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지훈 중사님, 부대에서 당신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언제든 돌아오고 싶으시면 언제든 환영입니다. 지훈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한때는 꿈이었던 군 생활이지만 지금은 이곳이 더 소중했어요. 감사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자리인 것 같습니다. 중령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한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렇다면 민간에서라도 우리나라를 지키고 계시는 거군요. 그는 포장마차를 둘러보며 감탄했습니다. 이런 따뜻한 곳을 지키는 것도 훌륭한 임무입니다. 이승호 중령이 떠난 후 김만복 할아버지가 지훈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정말 대단한 분이셨구나. 707부대라니. 지훈은 겸손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건 과거 일이에요. 지금은 그냥 포장마차 사장일 뿐입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과거든 현재든 사장님은 우리를 지켜주는 분이에요. 며칠 후 지훈에게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생 민수가 전화를 걸어온 것이었어요. 누나, 장학금 받았어. 성적 우수 장학금이야. 지훈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었습니다. 동생의 의대 등록금 부담이 많이 줄어들게 된 것이었어요. 정말 축하해, 민수야. 누나 덕분이야. 누나가 열심히 일해줘서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었거든. 지훈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의 고생이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어요. 병원에서도 좋은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어머니의 항암 치료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지훈아, 엄마 많이 좋아졌어. 의사 선생님이 회복이 빠르다고 하시네. 어머니의 밝은 목소리를 들으며 지훈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저녁 시간 포장마차는 늘 그렇듯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 자리를 잡고 앉아 하루의 피로를 달래고 있었어요. 지훈은 국자를 들고 국물 맛을 봤습니다. 오늘도 완벽한 맛이었어요. 어서 오세요. 새로운 손님이 들어올 때마다 지훈의 목소리는 환했습니다. 이제 이 골목에서 가장 밝은 미소를 짓는 사람이 바로 그녀였어요. 김춘호 회장이 손주와 함께 포장마차를 찾아왔습니다. 지훈 사장님, 오늘도 번창하시네요. 회장님, 오늘도 오셔서 감사해요. 평범하지만 소중한 대화들이 오가는 포장마차였습니다. 지훈은 이런 일상이 얼마나 값진지 새삼 깨달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포장마차의 온기는 더욱 따뜻해졌습니다. 이곳은 이제 단순한 음식점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치유해주는 특별한 공간이 되어 있었어요. 지훈은 하루를 마무리하며 감사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어려웠던 시간들이 모두 의미 있는 경험이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